자, 파동 페이지 164쪽 164쪽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동이 뭘까요? 파동이 뭘까요? 파동 영어로 뭐야? 웨이브. 자, 진동, 떨림 똑같은 말이야. 에너지.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 진동을 통해서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그런 현상을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매질이라고 파동이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거 매질이 뭐예요?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매질이라 불러요.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실제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뭐가 전달되는 거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매질은 직접 이동하지 않고 그 매질을 통해서 흔들림, 떨림이 공간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통틀어서 파동이라 부른다. 이 파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학적 파동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탄성파라고 합니다. 또 다른 파동이 있어요.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해요. 자, 저거는 발생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역학적 파동은 뭐냐? 매질이 있어요. 근데 이 매질을 힘을 줘서 모양을 바꿔요. 변형을 시킨다. 근데 이 매질이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옆에 한테 전달이 돼. 그러면서 퍼져나간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파동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다 역학적 파동인 줄 알았어. 그리고 심지어 빛도 역학적 파동으로 똑같이 전달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빛도 뭐가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빛을 전달시키는 매질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 물질을 뭐라고? 에테르라고 명명을 했어요. 서양 애들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없어. 그 신비한 물질 뭐 에테르 보통 해. 그래서 에테르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매우 정밀한 실험을 설계를 했어. 누가? 마이클슨과 몰리라는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빛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인 에테르가 존재할 거다. 그래서 에테르가 있을 시에는 이 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방향에 따라서 빛의 전달 속도가 다르게 측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놓고 매우 정밀한 실험 장치를 고안해서 그 속도를 확인해봤거든. 근데 빛은 어떻게 측정하든 항상 똑같은 속도로 측정이 된 거야. 얘네들은 실험 목적이 에테르가 있으면 달리 측정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측정됐으니까 에테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실험은 실패한 거지. 에테르를 찾기 위해서 실험해야 되는데 실패했네. 못 찾았네? 없네? 야이씨. 가정이 틀렸네? 그런데 빛의 속도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항상 똑같다 라는 광속불변의 원리가 측정이 됐죠. 이걸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실험이지만 노벨상을 탔어요. 개꿀이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아예 이상하게 실험했는데 뭐야 실패한 실험인데 이상한 게 나와서 상 주네. 좋지 뭐. 어쨌든 그 실험 자체가 그만큼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빛도 모든 파동이 다 매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줄 알았더니 얘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빛은 전자기파는 뭐냐? 전기장이 진동을 해요. 그럼 그 전기장 진동이 자기장 진동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자기장 진동이 또다시 전기장 진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전기장 진동이 자기장 진동을 만들고 자기장 진동이 다시 또 전기장 진동을 만들고 이게 공간에 쫙 퍼져나가요. 에너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뭘 알아 알기는.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알아? 뭘 알아 알기는. 이상하게 얘기했잖아. 전기장이 진동하면 자기장 진동해? 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그러면 안 되지. 자, 알아듣기 없게 얘기했는데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지? 자, 쉽게 얘기해드릴게. 여러분들 전기장이 형성이 되기 위해선 전기장이 일단 뭐예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그럼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얘가 뭘 띠고 있어야 돼? 전기를 띤 놈이 있어야 돼. 자, 전기를 띤 애가 움직여요. 진동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전기장이 진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를 띤 애가 움직이는 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우리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긴다. 배웠다고, 그치? 그런데 이 전류 값이 변해요. 진동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양이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류가 변하면 여러분들 배웠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예요? 외부 자기장이 변하게 됐을 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자, 전기장이 진동하면 자기장의 진동이 생겼는데 자기장이 생겼는데 이 전류 값이 바뀌면 자기장 값이 바뀌는 거야. 그럼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전기장의 진동이 생겼다는 얘기야. 전기장이 진동하면 자기장 진동이 생기고요. 자기장 진동이 생기면 다시 또 전기장 진동이 생겨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공간으로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전자기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역학적 파동하고 전자기파는 뭔 차이가 있냐? 가장 큰 차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속력이 많이 달라요. 역학적 파동은 일단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매질이 없으면 아예 전달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에너지가 전달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차이. 그 다음에 속력도 차이가 생겨요. 속력도. 역학적 파동은 어디서 빨라? 매질이 몰려 있을수록 옆에 전달되는 게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체에서 빨라요. 액체, 기체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속력이. 그리고 아예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전자기파는 매질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가면서 부딪히기만 해. 그래서 매질이 없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속력이 어디서 빠르다?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요.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학적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 소리야. 소리는 이렇다고. 그런데 빛은 이렇다고.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느려지지만 소리의 속력이 빛은 거꾸로 기체가 제일 빨라요. 진공,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느려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역학적 파동, 전자기파는 저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파동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종파, 횡파로 구분합니다. 종파는 매질이 몰려있다가 퍼져있다, 몰렸다 퍼졌다, 몰렸다 퍼졌다가 반복돼요. 퍼져있는 걸 소하다고 하고요. 몰려있는 건 밀하다고 하거든요. 소와 밀이 반복된다고 해서 얘는 소밀파라고 합니다. 횡파는 매질을 위아래 또는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높이 솟았다 내려갔다 솟았다 내려갔다가 반복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높아졌다 낮았다 반복된다 그래서 고저파라고 부릅니다. 높은 부분을 마루,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해요. 마루하고 골 얘는
대응되는 소하고 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파와 행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예요. 파동의 진행하는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예요. 그걸 종파라 그러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걸 뭐라 부른다? 행파라 부른다. 종파가 많을까요? 행파가 많을까요? 파동의 종류 중에서 행파가 훨씬 많아요. 왜? 모든 전도의 파가 다, 모든 빛이 다 행파거든. 그래서 뭐만 외운다? 종파만 외운다. 밖에 없으니까. 종파 중에 여러분들 아는 게 뭐 있어요? 지진파의 피파. 그 다음에 소리. 이게 가장 대표적인 종파예요. 자, 초음파는 소리야? 소리가 아니야. 초음파는 소리일까요? 소리가 아닐까요? 틀리면 때리가 얘기해봐. 댓글 얘기해봐. 초음파는 소리일까요? 소리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소리예요. 야, 초음파 내린 데가 누구 있다 그래서 네가 아는 사람?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가 소리를 내면 같은 돌고래는 그 소리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나는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그럼 내가 못 듣는다고 저것들은 소리 안 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안 들리면 소리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보야. 내가 못 들었어. 남들 다 들었는데 내가 안 들었으니까 소리가 없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초음파도 소리는 소리예요. 단지 사람이 못 듣는 소리.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듣는 왜? 넌 머리다 이거냐? 나이가 먹을수록 듣는 소리의 영역대가 조금은 낮아진대요. 원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린다고 하거든요. 나는 2만 헤르츠가 안 들려요. 본인이 듣고 싶은 얼마나 듣고 싶은지는 앱 들어가 보면 쉽게 하더라고. 확인할 수 있어. 자체가 치면 나와.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고. 그런데 내가 2만을 못 듣는다고 전혀 슬퍼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많이 넘어가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많이면 한 6옥타브 올라가는 사람들 있지. 성악하시는 분 있잖아. 이만큼 올린 사람들 있잖아. 그만큼 올렸을 때 엄청난 고음을 들었을 때 뭘 느껴? 전율을 느낀다지. 기분 나쁜 거야. 소름 돋지? 개기분 나쁜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거 해도 소름 돋잖아. 이거보다 훨씬 더 개기분 나빠요. 아 진짜야. 많이 넘어가는 소리는 기분이 나빠요. 실제로 예전에 포켓몬인가 무슨 게임에서 배경음악을 까는데 BGM을 까는데 1000Hz가 넘는 거 위주로 깔아버렸어요. 애들이 게임을 2시간 이상만 하잖아? 다 쓰러져. 엄청난 두통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나. BGM 너무 힘든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고음은 힘들어요. 보통 기분 나쁜 소리가 다 그거거든. 여러분들 앰뷸런스가 나를 향해 다가와 운전하는 중이야? 비키고 싶어.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 때문에 나를 향해 다가올다고 나를 향해 지나칠 때 뭐가 달라져? 높낮이가 달라지잖아요. 나를 향해 다가오면 진동수가 커서 고음으로 들리고 나에서 멀어지게 되면 저음으로 들리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 뒤에서 앰뷸런스가 쫓아오잖아? 오씨 비키고 싶어. 왜? 뭔가 되게 짜증이 나요. 불안한 느낌이 들게끔 그 정도의 의미로 들려요. 지나가잖아? 편안해.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못 듣는 소리가 하는 거예요. 초음파는 당연히 뭐다? 소리니까 뭐다? 종파다.
춤, 곧 소리, 그 다음에 피파가 아닌 건 전부 다 뭐? 횡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파, 횡파는 저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자, 또 파동을 구분을 할 때 평면파와 구면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요. 자, 뭐 평면파 하고 구면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까? 구면파. 평면파는 자, 물이 들어있는 수조인데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라 얘기할게요. 물이 들어있는 수조인데 위에서 본 모습. 여기는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빵 때린 거예요. 꽝. 여기는 가운데에서 돌멩이 하나 똥 떨어뜨린 거야. 그럼 물결표가 공간으로 쫙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겠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런 막대를 들어서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고. 그래서 파면의 모양이 직선. 그러면 평면파. 파면의 모양이 곡선. 그럼 뭐? 구면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 파면. 보통 파면은 마루, 여기가 전부 다 마루예요. 꿀렁했을 때 높이 솟아오는 부분 있잖아. 여기가 다 높이 솟아오는 부분. 이건 그 다음 파면. 그럼 파면과 파면 사이 이 간격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처음 듣진 않잖아. 야,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뭐라 불러? 어우, 파장. 옳지, 파장. 파장이라고. 파장은 기호로 뭘 쓰냐? 람다. 람다.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보다 인접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다. 또 중요한 건 얘는 여기서 빵빵 때렸으면 어떻게 여기로 간단 말이야. 이게 진행 방향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뻗어 나갈 건데 이게 진행 방향이거든요. 그럼 평면파든 구면파든 상관없이 뭐랑 뭐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뭐 파면하고는 뭐다? 수직이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파면은 수직이다. 여기 다 수직이라고. 그래서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 된다라는 걸 까먹지 말아요. 자, 그러면 평면파하고 구면파는 뭐가 다른 거지? 파면의 모양이 당연히 다르지.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이 평면파는 파동이 퍼져 나가더라도 파동이 전달되는 면적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마찰, 공기정 이런 거 다 무시한다고 얘기하면 파면이 곧 거리를 얼마나 멀리 가더라도 파동의 에너지가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거리가 멀어지면 파동이 전달되는 면적이 커지죠. 그럼 일정 면적당 받는 에너지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 그거 따지는 거야. 그래서 구면파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일정 면적당 받는 파동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평면파, 구면파 구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파동의 용어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파동 용어 쭉 정리하고 시계 보기가죠. 없어졌네. 여기저기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아요? 오늘 평소와 같이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맞아요. 오늘 모의 캠프 했어요. 모의 캠프 해가지고 애들이 3학년 애들이 없죠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만 거의 있어서 너무 조용하죠? 엄청 시끄럽지 않은 것들. 내일도 있던데 내일도 모의 캠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없어요. 모의 캠프 하신 분들은 아침 8시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5시에 퇴근하셨어요. 모의 캠프 하고. 저는 여러분들 수업만 있어가지고 다행히 아침 일찍 안 나왔어요. 정상적인 게 좋지. 아침 일찍 와씨 8시까지 오가지고 그러면 내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빡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한 번이 조용하다. 자, 파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파원, 매질,
진포, 파장, 주기, 진동수. 자, 위상.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각각의 용어들이 뭘 뜻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자, 뭘 뜻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원은 뭘까요? 파동 시작되는 맞아. 파동 발생 지점. 우리 지진이 발생한 지점 뭐라 불러? 진도 진원. 모든 범죄가 제로부터 시작했어. 뭐 악의 근원. 그치? 악의 근원. 뭐 근원의 악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근원 원자를 쓴 거예요. 자, 파원. 매질은 뭐예요?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 제가 얘기하는 소리도 파동이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소리는 뭐가 매질이야? 공기가 매질이겠죠. 자, 진폭은 기호까지 A라고 씁니다. 진폭은 기호를 A. 진폭은 뭐예요? 진동의 크기가 뭐다? 진폭이다. 소리의 색이 큰 소리, 작은 소리 결정하는 게 뭐라고? 진폭이라고. 자, 파장은 기호가 아까도 썼죠. 람다. 정의가 뭐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게 파장의 정의입니다. 주기의 정의는 뭐예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이게 주기겠죠. 진동수는 기호가 소문자 F. 왜? 넌 안 다른 기호로 알고 있어? 아니요. 화학에서는 다른 기호로 쓰긴 해. 근데 진동수 헤리트 아니에요? 아이고, 얘야, 네가 얘기한 건 단위. 아. 내가 얘기한 건 기호. 아. 주기의 기호는 T, 단위는 초. 네. 틀리겠니? 자, 그래서 진동수는 정의가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그래서 단위가 헤르츠. 자, 이거 볼까? 2초에 5번 진동하는 파동이 있었대요. 주기 얼마예요? 주기가 얼마예요? 단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5분의 2 초. 한 번에 몇 초냐? 5분의 2초니까 5분의 2지 뭘. 진동수는 얼마일까요? 네, 2분의 5 헤르츠예요. 5분의 2하고 2분의 5는 무슨 관계라고 부르는 놈이야? 어? 예? 역수. 뒤집은 놈이 같으면 역수잖아. 그래서 정의가 저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정의가 저래서. 오케이? 자, 위상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위상이 같다, 위상이 반대다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여러분, 위상이라는 말은 나중에 수학을 더 배우면 삼각함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삼각함수를 배우다 보면, 삼각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위상이 같다, 위상이 반대다, 위상이 얼마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냐 없냐? 있죠.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말 안 들어봤다고? 네.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니 왜 위상이 다르단 말을. 원래 애들은 저 위상이라는 말 되게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잘 빼고 가르친 걸 거야. 해봤자 하고 있어서 버려. 그래서 빼고 가르쳤을 거야. 나중에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수학에서 삼각함수를 다 해놓고 배우면 좀 개념 잡기가 편해요. 위상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 위상이라는 말은 뭘 원하는 거냐면 파동 함수는 기본적으로
파동이 꿀렁꿀렁 되는 건데 마치 무슨 그래프처럼 보여요? 사인 또는 코사인 그래프처럼 보이지? 이거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낸 게 사인 함수, 그 파동 함수야. 그 파동 함수를 분석을 하면 어느 시점에 몇 초에 어느 위치에서 얘 진폭이 얼마인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위상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나중에 하시고 그건 수학이 좀 됐을 때, 지금은 어느 지점과 위상이 같은 점이 어디, 위상이 반대인 점이 어디, 이것만 확인할 줄 알면 된다. 위상은 그것만. 위상이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운동 상태를 가진 점은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같다고만 해. 자, 뭔 얘기냐면 파동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꿀렁이고 있는데 여기 점을 A, 여기를 B, 여기를 C, D, E, F, G, H, I라고 하자. A점 하고 위상이 같은 점이 있어. A하고 위상이 반대인 점이 있어. 이것만 찾을 줄 아면 돼. 자, 일단 동일 시간에 동일 위치에서 동일한 운동상을 가네. A는 이 위치가 있는 건 여기야. 그런데 A하고 C는 운동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위상이 같다고 얘기 못해. 근데 A하고 E는 위상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점 어디? E. 어디? I. A하고 E는 몇 파장만큼 떨어져 있어. A하고 E는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죠. A하고 I는 몇 파장만큼? 2파장만큼. 그 다음에 3파장이겠지 뭐, 그치? A하고 위상이 반대인 점 어디? C. 어디? G. A하고 C는 몇 파장 떨어져 있어요? 2분의 1 람다. A하고 C는 2분의 3 람다. 자, 이걸 일반화 시켜보자.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얘는 람다, 2람다, 3람다. 이걸 비슷하게 만들면 람다, 2람다, 3람다를 2분의 2람다, 2분의 4람다, 2분의 6람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그럼 뭐? 반파장의 홀수배. 위에 건 반파장의 짝수배. 그래서 어떠한 점과 반파장의 홀수, 짝수배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는 점은 위상이 같은 거고, 어느 한 점과 반파장의 홀수배만큼의 거리가 차이는 점은 위상이 반대다. 이건 뭐 할 때 중요해? 간섭이라는 거 할 때. 중첩이라는 거 할 때 같은 위상으로 만나냐 반대 위상으로 만나냐, 그거 따질 때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때만 쓰는 거니까 위상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식을 정리합시다.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 자, 일단 속력 V는 T분의 S라는 식을 알잖아, 그치? 자, 이거를 뭐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바꾸려고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뭐라 부른다 그랬지 좀 전에? 주기. 그래서 분모를 대문자 T로 바꿔주면 돼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파장. 맞아. 비워두고 람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 V는 T분의 람다라는 식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진동수. 그럼 T분의 1이 진동수니까 F람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T분의 S라는 식하고 똑같은 식인데 뭔가 표현만 다른 것 뿐이잖아. 맞아?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저렇게 구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거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러한 파동이 있었어요. 자,
여기가 위치 단위도 마찬가지 미터라고 쓸게. 여기가 얼마? 2, 4, 6, 8.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자, 얘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이. 파동의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어때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값을? 진폭을 알 수 있겠죠? 진폭이 얼마예요? 4. 에? 에? 이건 중대. 아, 2열이요? 에? 1.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이야. 누가 마루에서 골이 진폭이래. 1m예요.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까지야. 근데 희한하게 파도 치는 것도, 파도도 물결 파죠. 파동이죠. 그래도 파도 칠 때 파도의 높이를 뭐라고 얘기하면 파고라고 해요. 파고가 높다 그러면 아, 높은 파도구나. 해일 들어본 지 있죠? 해일. 파고가 객한 거야. 뒤졌구나. 근데 희한하게 파고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고라고 해요. 그걸로 헷갈렸네. 그렇죠. 니들 처음 들어봤잖아. 파고란 걸 지금 뭘 헷갈리게 뒤질라고 어디서 도라를 쳐. 왜 그런 파고를 그렇게 쓸까? 실제 파도는 이 위아래 차이가 그만큼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구나. 별로 안 커요. 생각보다. 너 해일 일어난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 저 멀리서 이만한 파도가 오고 있어요. 개뿔 그런 거 본 적이 어디 있어? 없어. 가끔 유튜브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있거든요.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퍼. 근데 큰 파도 타는 서퍼들도 있더라고. 세상에는 미친놈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큰 파도, 여러분 서퍼는 뭐예요? 해변가에서 보드 가지고 파도 고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큰 파도는 보통 파도의 높이가, 이 파도가 한 20m 이상 되는 것들이에요. 20m 되는 걸 내가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저 멀리서 파도가 오는 걸 그 날씨, 바람이 불고 등등등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오는 걸 확인을 하잖아. 그걸 뭐를 타? 보트를 타. 모터보트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생각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거를 타고 뒤에 보드 매달고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이 보트가, 이 모터 수상 스키라고 하는 거지. 얘가 걔를 거기까지 끄집어 가. 이 파도 올 때 이만한 게 거기까지 딱 노는 거야. 얘를 갖다 놓고 얘는 도망. 아니 도망가야지. 죽지. 큰일 난리가 나지. 그럼 얘가 이거를 타는 거야. 개 멋있어. 아 진짜 찍은 거 보잖아. 파도가 너무 커. 말도 안 돼. 사람이 진짜 요만해. 거기서 이 엄청난 걸 쫙 있잖아. 골 생겨가 되게 쫙 나오는. 근데 생각을 해봐. 한 1m, 2m 되는 파도도 멋있잖아. 와 이건 진짜 파도 스키 이만한 파도를 야, 그거를 한 5분 넘게 타. 근데 그러다 보통 죽어. 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잠깐만, 야 빠져도 서퍼인데 수영을 못하. 기본적으로 물 먹어도 끄집어내면 살아. 근데 엄청나게 큰 파도잖아. 떨어지는. 이거에 의해서 말 그대로 높다가 그냥 바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부딪힐 수가 있고, 이 파도가 엄청나게 해서 바위에 때려버릴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위험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물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그만큼 바닥에 물이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등등등 여러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실제 보면 여러분들 큰 파도 타는 사람들이 요즘은 아예 모여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 장소가 있더라고.
포르투갈이야. 죽을까봐요? 어? 죽을까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 죽으면 뭐야? 그 위험죄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죽을까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큰 파도가 치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모이는 거지.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리고 시기도 정해져 있대요. 특정히 잘 치는 시기가. 근데 포르투갈 고기 앞바다 고기가 되게 심하대. 포르투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 대서양하고 지중해 들어간 입구 그 사이잖아. 근데 그 밑에 바다가 지형이 되게 깊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나 봐. 그래서 파도 딱 치기 좋대. 난리도 아니더라고. 거기는 육지에서 봐도 파도가 개 커. 지나가다 보면 개 무서울 것 같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러더라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니들이 진폭을 2m라고 하는데 진폭이 얼마라고? 1m라고. 자, 파작. 그렇게 안 나와 진짜. 말란다. 파장. 이건 얼마일까요? 4cm. 응? 3m. 네, 4m가 되겠죠? 저 미터였어요? 1m 아니었어요? 야, 씨, 미터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썼잖아. 미터라고. 나의 M을 왜 무시해? 자, 미터예요? 이 사람. 미터. 아유, 씨. 자. 이 그림만 가지고는, 그래프만 가지고는 주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릴 거예요. 요 까만색이 0초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양이 생겼대요. 자, 요거는 몇 초 때? 2초가 지났을 때 저러한 모습이 생겼대요. 주기는 얼마일까요? 8초. 8초. 맞아요. 또 김동수. 아니. 주기는 8초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가 8초라고 한 건 여기 있던 애가 여기 가는 걸 가지고 8초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있던 애가 여기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 아니 오른쪽 가는데 여기 있던 애가 2초 만에 여기 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요.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주기가 얼마일까요? 요거는 4분의 1 파장만큼 가는데 2초가 걸렸다 해서 8초가 나왔죠. 얘는 4분의 5 파장만큼 가는데 2초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한 파장만큼 가는데 몇 초 걸릴까? 5분의 8. 그 다음은 또 뭐가 될까? 25분의 8. 응? 아비. 9분의 8. 그렇지. 9분의 8이지. 왜 갑자기 25가 나와? 왜 제곱하라고 난리야? 4분의 1, 4분의 5, 4분의 9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 다 쳐. 이거라고 하자. 그럼 모두 구했다고? 주기도 구했지? 그럼 진동수도 구할 수 있어. 진동수 얼마야? 8분의 1Hz야. 그럼 모두 구할 수 있다고? 속력도 구할 수 있어. V는 T분의 람다를 쓰든 F 람다를 쓰든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거꾸로 나는 먼저 속력을 먼저 구할 수도 있어. 여기 있던 놈이 여기 갔으면 2초 만에 몇 미터를 갔다고? 1미터를 갔네. 속력은 2분의 1이야. 속력이 2분의 1인데 파장이 4미터니까 주기는 8초가 되겠지. 거꾸로 구해도 돼. 오늘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하고 시간이 같이 나와 있으면 주기, 진동수, 속력, 파장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하나 더. 얘가 이렇게 진행 방향이 좋은데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래요. 자, A점 운동 방향을 구하려고요.
뭘 구하려고요? 운동 방향. A점은 운동 방향이 어디고 B점은 운동 방향이 어딘지를 구해보려고요. 자, A점 운동 방향이 어딜까요? 에? 해치지 않아요. 틀린다고 죽이겠니?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얘 종판이 횡판이? 횡파요. 근데 운동 방향이 어디니?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요. 그러면 진동 방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위 아니면 아래. 아. 사선이 있다 이건 없어요. 아. 아래요. 아래요? 네.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예요. 그죠? 네. 그렇게 구했죠? 네. 그럼 틀려요. 아. 네.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요. 그럼 이 모양이 오른쪽으로 점차 퍼져가겠죠? 그럼 이 모양을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리세요. 그럼 A점은 좀 있으면 오. 올라가네요. B는 좀 있으면 내려가. 내려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 파동의 모양이 진행 방향으로 살짝만 움직였다,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직후에 파동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점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이동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주어지면 각 매질에서의 운동 방향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에어컨이 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덥지? 이건 누가 틀었나? 몰라? 근데 이거 23도. 23도? 한 25도 된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넌 안 덥냐? 네. 좋겠다. 추운데. 추운데. 넌 추워? 춥진 않고 추웠어요. 뭐였다고? 추운 것 같다고? 22도 때 추웠어. 아, 알겠어. 절대 틀지를 못하게 만드네. 선풍기나 틀까? 안 되나? 선풍기가 있었어. 선풍기가 생각보다 좋아. 바람이 들어주는 게. 저쪽으로 안 오고 저기로. 알겠어. 어우 씨, 되게 까칠한데. 근데 추위에 민감해서. 알겠다고. 어우 씨. 안 가지? 머리를 밀어지나? 근데 머리 감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넌 얼마나 걸리는데? 저 10분이요. 머리를 10분 동안 감아? 네, 아니 머리 씻는 게 아니라 다 씻는데 10분. 다 씻는데? 네. 머리는 한 나도 그 정도면 돼. 진짜요? 네 머리가 더 길잖아. 아니 근데 쌤은 되게 짧은 상태에서 길어지니까 좀 뭔가 안 익숙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갑자기 기니? 나도 점차적으로 기는 거야. 익숙해졌어. 그래요? 아니 대박. 하루아침에 길지는 않잖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니 무슨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심까지 해. 머리 따위 기르는데 아니 뭐 이렇게 엄청난 마음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무슨 결심이란 말까지 써야 되냐고. 머리 따위 기르는 걸. 머리 자르는 것도 큰 결심을 해야 되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거지 뭘. 난 결심 따위는 안 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길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압박과 핍박이 심했으면 잘랐겠지. 근데 내가 머리를 기르는 시점이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코로나 때잖아. 어디 잘 안 다니던 때잖아.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들이 이 핍박 이런 것들이 없어. 머리 안 자르나 자네 이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일단 길렀지. 그러다가 그런데
집에 있는 와이프라든지 애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짜르라고 얘기하면 뭔가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 잘랐겠지. 근데 생각보다 그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르고 보니까 그리고 봤는데 머리가 길었네. 뭐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머리를 자르나 봐라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르고 있어. 근데 이번 때가 제일 힘들긴 하지. 더워서. 내가 이때 머리를 항상 이렇게 이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하고 좀 더 길게 하곤 하는데 이 언저리 유지하긴 하는데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조금 머리를 조금만 다듬고 싶어서 좀 짧게 하려고 여기서 많이 자르지 않았어. 한 5cm 잘랐나? 4, 5cm? 거기 미용실을 사장님이 원장님이라 했나? 아니 그 힘든 여름을 지났는데 머리를 몇 자르는데 추워지는데 머리 기르는 용도가 무슨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 기르는 건 아니잖아. 뭔가 머리 기르고 머리 자르는 것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 아니 추위가 닥쳐오는데 머리가 왜 이런 느낌이야. 아니 무슨 시대 관계인데 그러더라고. 머리를 기르는 것 때문에 엄청난 결심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길렀어요. 자, 탐구할 거 아니고요. 이제 종파를 횡파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종파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데 일로 가. 그렇게 그려봤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뭔가 겹쳐지기만 하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종파를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가 눈에 익숙한 파도 형태, 횡파 형태로 그려 나오는 것들을 화면에서 본 적 있죠? 분석하는 것들 있잖아. 그냥 분석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어서 뭔가 정신이 사나고 분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종파를 횡파로 이거 왜 이렇게 쳐 웃어? 뭐라고? 아니 말을 똑바로 해. 알았지. 네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난 하나도 안 들려. 나는 귀가 덮여 있다고 안 들린다고. 아니 저 G2반도 오늘 나 처음 보는 애거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내가 하게 됐는데 G2번에 뭐가 일정이 안 맞아고 2번인가 3번 빠진 애가 있어. 처음 봤어. 이름이 규민이었나? 여보도 나 처음 봤거든? 왜 쳐웃어? 아니 처음 보는 애인데 뭐 얼굴 한 번 보고 쳐웃고 시커멓게 생긴 놈 이상 험악하게 생긴 놈이 아니 난 들어가면 순간 움찔했거든. 좀 뭐야 저거 이런 강의실에 있을 비주얼이 아닌데라고 딱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걔한테 한마디는 했어. 너 어디 놀러 갔다 왔니? 왜 그러니? 아니 많이 타서 원래 까맣대. 내가 사과했어. 미안하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웃어? 왜? 평소랑 달라? 응? 말을 해.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잖아. 아우 진짜. 나도 이 생긴 게 연식이 좀 있잖아. 그래서 이 귀가 잘 덮인 것도 있지만 아니 그리고 코로나 시기 전에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입을 보고 얘기하면 다 들리. 요즘은 애들이 마스크 쓰는 시점 이후부터 마스크를 벗는 시점부터 뭔가 입을 가리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얘기할 때 계속 입을 가려가지고 뭔 얘기인지 안 들려. 그래서 뭐라고?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어. 자, 종파를 횡파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종파는 진행강행과 진동방향이 나가네. 횡파는 수직해. 그러면 종파를 횡파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돌려야지. 진행방향과 진동방향이 나란해. 한 놈은 나란하고 한 놈은 수직이야. 그럼 돌려야지. 몇 도를? 90도를. 자, 중요한 거.
회전을 시킬 거예요. 회전. 시계 방향이 자연스러워요? 반시계 방향이 자연스러워요? 반시 왜?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반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시계는 많이 봤지? 왜 시계를 봤는데 웃어? 이리 봐봐. 시계는 많이 봤지만 시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인공적인 거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서 회전시키는 걸 보잖아요. 학생들을 운동장을 뛰라고 시켜요? 반시계로 돌아요. 오. 시계는 안 돌아요. 아이스링크장에 갔어요? 오. 반시계로 돌아요. 시계로 안 돌아요. 반시계가 자연스러워요. 우주로 생각해 봅시다. 자전 방향, 공전 방향 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시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게 물리거든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 종파인데 어떤 종파냐?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었던 종파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진동 방향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종파예요. 그럼 매질의 진동 방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 좌우. 오른쪽 아니면 왼쪽. 그러면 원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면 그거를 화살표로 표시한 거고요. 진동의 크기를, 진폭을. 원래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갔으면 화살표를 왼쪽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횡파처럼 그리려면 뭘 바꿔야 된다고? 쟤를 돌려야 된다고.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90도. 자, 돌립시다. 반시계로 90도. 그럼 뭐가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회전한다고? 90도 회전을 시킨다고.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 위야 아래야? 위요. 위쪽 화살표가 나온다고요. 얘도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키면 뭐가 나온다고? 아래. 아래쪽 방향의 화살표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이거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살표가 이렇게 안 나와. 이상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대요. 근데 얘는 뭐라고? 종파예요. 여러분들 횡파에는 나루하고 골이 있겠죠. 근데 종파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와 밀이 있죠. 어디가 소한지 어디가 밀한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플러스의 진폭이 생긴 거죠. 횡파처럼 그랬더니 근데 플러스는 뭐가 원래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와 있던 거? 오른쪽으로 와 있던 거야. 그럼 얘네들 이쪽에 있는 애들은 원래 위치보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애들은 뭐라고? 원래 위치보다 왼쪽으로 왔던 애들이라고. 그러면 눈에 보일 거예요. 여기는 네.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갔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갔으니까 서로 모였네. 밀. 여기는 왼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갔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갔네. 퍼졌네. 소.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밀인지 어디가 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뭐라고? 종파를 횡파처럼 그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 진동의 원래 위치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화살표를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립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를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로 횡파로 표현해주면 종파를 횡파로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만 찾아내면 쉽다. 저거는 어디가 밀인지 어디가 소인지만 찾아내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소리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 첫 번째 소리는 몸파, 종파,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 종파. 소리는 두 번째 어디서 빠르고 대표적인 역학적 파동이라 그랬잖아. 어디서 빠르다? 속력이 어디서 고체에서 빠르고 액체, 기체로 갈수록 느려지고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공기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의 속력, 음속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져요. 빨라집니다. 소리는 공기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게 된다는 거. 네 번째 소리 3요소가 있어요. 뭐뭐뭐 세기. 세기는 뭐가 결정해? 진, 폭이. 높낮이는 뭐가 결정해? 진, 동수가. 또 음색, 맵시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건 뭐가 결정해? 파동의 모양, 파형이 결정한다는 거. 맞아? 그러면 파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다 했어요. 자, 숙제는 어디가 숙제냐면 페이지 168쪽 1번부터 9번까지가 숙제고요. 페이지 172쪽 1번부터 8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내용이 워낙 적어서 개념 적용 문제, 확인 문제, 개념 심화 문제 둘 다 할게요. 1번부터 9번, 1번부터 8번까지가 숙제. 자, 나머지 시간은 숙제합시다.